자, 여러분,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회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우리 회계 처리하죠? 자, 우리 한번 회계적인 거 잠깐 복습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X2년도 12월 31일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퇴직금은 여러분 현금이 나갈 때 우리가 퇴직급여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발생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요? 매년 말 현금으로 퇴직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해 발생된 퇴직급여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잡고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이 충당 부채를 상환한 걸로 처리를 하죠. 참고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우리 세법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미리 좀 그려놨는데, 자, X1년도 12월 31일 날 전 종업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7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분기를 하겠어요? X1년도 12월 말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 70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70원 이렇게 분기를 하겠죠?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우린 발생주의에 따라 분기하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X2년도 12월 말일 날 퇴직금 추계액을 또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퇴직금 추계액 계산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12월 31일 이 시점까지의 누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지금 X2년도 12월 말의 시점에 전 종업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X1년도 1월부터 요 X2년도 12월 말일까지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 봤더니 120원의 퇴직금이 계산이 됐어요. 그럼 질문이 X2년도 12월 말일 날 퇴직급여 120원을 잡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120원 안에는 이미 작년도 말에 우리가 잡아놓은 퇴직급여 충당금 70원이 있잖아요. 120원 안에 70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란 색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원이니까 요 앞에 70원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20원 추계액에서 설정정 충당부채 잔액을 70원을 빼고 나머지만 보충하는 거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50원만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년 말 퇴직금 추계액에서 설정전 충당 부채 잔액을 빼고 나머지를 보충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1년 단위씩 요 금액이 50원이 추가된 거죠. 올해 X2년도에. 이렇게 했다가 종업원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줄어드는 걸로 처리하는 거죠. 맞죠? 만약에 지금 120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금 누적으로 잡아놨죠. 작년에 70원, 지금 50원이니까 퇴직급여 충당금 쌓여있는 건 120원인데 종업원이 퇴사해서 60원의 퇴직금을 줬다 그러면 충당금 60원, 현금 60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만약에 세금을 띄고 줬다 그러면 세금 제외한 거는 예수금으로 잡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지금 120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아놨는데 150원의 퇴직금이 나갔다고 가정해봐요. 종업원이 퇴사했는데 고생했으니까 뭐 더 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럼 이때는 어떻게 분기해요? 자, 만약에 150원의 퇴직금이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요 X3년도 요때쯤에 퇴직금이 150원이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때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지금 120원이 있는 거니까 120원을 먼저 우선 이렇게 없애고 50원을 더 줬다 그러면 150원 줬으니까 30원을 더 줬다 그러면 30원 이렇게 퇴직급여 잡는 거죠. 이 중에 만약에 10원은 세금으로 뗐다 그러면 예수금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140원만 줬다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하는 거죠. 퇴직금을 만약에 우리가 추정 잡아놓은 것보다 더 지급을 했다면 이해되죠? 지금 여러분이 본 이 회계 처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여러분 이때 이 퇴직급여 50원 기록한 거를 X2년도 12월 말에 퇴직급여 50원, 퇴직급여 충당금 50원 이렇게 한 이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을 할 거냐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송금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결론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X2년도 12월 31일 이때 이 50원의 퇴직급여
이걸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X1년도 12월 말에 퇴직급여 70원 잡은 것도 그 당시에 송금으로 인정 안 되는 거고. 결론은 이 퇴직급여 충당금 잡은 이 금액은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X2년도 12월 말의 시점에 이 회계 처리를 보면 실제로 현금으로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 이건 추정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법의 입장에서는 이걸 송금으로 인정해 줘 버리면 세금이 줄어버리니까 실제로 퇴직금을 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이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도 내에서. 네, 한도인데 근데 한도가 거의 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도 내에서 인정하겠다. 근데 한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한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요 퇴직금 적립은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자, 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다 인정할 거냐? 아니다.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하겠다라는 건데 한도 내에 인정하겠다라는 건데 그 한도가 되게 웃긴 게 봐봐요. 이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인정을 하겠대요. 그럼 이 반가로 1번은 급여액 기준이라고 해서 단기 말 현재 퇴직금 지급 대상의 임직원의 총 급여의 5%를 인정하겠대요. 선생님 그러면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네요. 5%면 인정 조금은 해주는 거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왜 거의 인정이 안 된다고 했냐면 추계액 기준을 봐봐요. 추계액. 자,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 그러니까 전 종업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추정한 그 퇴직금 추계액입니다. 우리 아까 그 봤던 그림에서 여기서 여러분 아까 요 120원. 예를 들어서 X2년도 말에 퇴직금 추계액이다 그러면 요 120원이 120원. 이해돼요, 여러분? 요 120원. 자, 120원이에요, 이렇게. 이해했죠, 여러분? 자, 그런데 120원이에요. 120원인데 이 금액에 여러분 몇 퍼센트래요? 여기 보시면은 0%래요. 뭐예요? 120원에 0%면 0이잖아요. 0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급여액 기준하고 추계액 기준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라면서요, 지금 미니멈이니까. 그러면 아무리 5% 해도 이게 빵원이니까 어차피 0이잖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하는 거 맞잖아요, 제 말대로. 그죠? 자, 이렇게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게 사실은 결론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식을 보시면, 퇴직금 전환금은 더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퇴직금 전환금은 더하겠다. 이 퇴직금 전환금이 뭐냐면, 옛날에 국민연금공단에 이 퇴직금을 공단에다가 납부해 놓은 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옛날에 납부해 놓은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거는 여기다 더하라는 거예요. 예, 그건 더하라.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여러분 설정할 때 지금 X2년도인데 X2년도에 추계액에서 설정전 충당금 요 70원을 빼고 나머지만 보충하는 거 맞죠? 그렇죠. 집중해봐요. 그러면 퇴직급여가 50원이잖아요. 지금 X2년도에. 맞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추계액은 앞에 7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70원은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봐요. 그 70원은 이렇게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똑같아요. 회계랑 논리는. 그러니까 설정 전에 잔액을 빼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작년도 X1년도 12월 말에 이 70원을 잡았을 때도 어차피 이 당시에도 퇴직급여 충당금 70원 잡았을 때도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은 걸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법에서? 안 했겠죠. 추계액이 0%라고 했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봐요. 이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전 잔액이라는 거는 이 잔액이라는 거는 회계상의 잔액이겠어요? 아니면 세법상의 잔액이겠어요? 세법상의. 세법상에 인정된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70을 작년에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았을 거예요. 이게 송금불산입 돼가지고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인정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법상에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은 빵원이에요, 빵원. 그러니까 세법상에 작년도에 인정된 충당금은 없다고요. 장부에 70을 잡아도
70만큼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해줬을 거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됐을 거라고 이 충당금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빵원이에요, 빵원. 그러면 자, 120원 퇴직금 추계액에서 0%면 빵원인데 전환금 없다고 치고 충당부채 설정 전 잔액도 없죠. 그럼 뭐 빵원이죠, 그냥 빵원인데. 자, 총 금액에서 5%에도 얼마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둘 중에 작은 거니까 그냥 0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퇴직급여 50원, 퇴직급여 충당금 50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50원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송금불산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50원 이렇게 해서 유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이거예요, 사실은. 이해돼요, 여러분? 혹시 내 말? 이게 좀 어려워요, 이 퇴직금 쪽이. 생각을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한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음. 자, 이렇게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럼 이제 기본 맥락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조금 특이한 것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충당금 설정 한도를 두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전환금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0원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옛날에 인정받은 금액이 남아있다면 모를까? 결국엔 0원인 거예요. 전환금이 없으면은, 그죠? 그렇죠, 여러분? 결국엔 0원인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는 말이 추계액 기준에서 이렇게 쭉 계산했더니 이게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렇게요. 그럼 음수가 나오면 그냥 0으로 본대요. 0으로 보고. 자, 그리고 요 별표 2번에 추계액 있죠. 요 추계액. 요 추계액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그럼 헷갈리니까 요 퇴직금 추계액 있잖아요. 요 금액. 요 120원이라는 거. 요 120원은 요렇게 요 지금 둘 중에 큰 금액을 이 추계액으로 보겠대요. 둘 중에 큰 금액을 추계액으로 보겠대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일시퇴직, 일시퇴직 기준 추계액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전 종업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의 퇴직금 추정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이란 건 뭐냐면 이거는 보험회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추정해 준 금액이에요, 이게.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선은 이렇게 우선 간단하게 이해하면 알았죠? 둘 중에 큰 금액을 추계액으로 인정한다. 근데 어차피 추계액이 0%예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폐지돼 가지고 옛날에 공단에 납부해 놨던 그 퇴직금 전환금이 있다면은 그거를 더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을 봤더니 결국에는 회사가 아무리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아놔도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자, 그럼 우리 퇴직금 지급했을 때 회계 처리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봐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그게 부족할 때는 퇴직금으로 한다. 똑같아요. 자, 케이스를 보시죠. 1기에 퇴직급여 충당금 120을 설정을 했대요. 근데 우리 아까 봤던 이 공식에 의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80원이었다 가정해봐요. 뭐 기존에 뭐 퇴직연금 전환금이 많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80원만큼 인정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회사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잡았다 말이죠.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80원밖에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하면 돼요? 회사가 계상한 비용은 120원, 세법상의 비용은 80원. 어떻게 해요? 송금, 불산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40원. 이건 이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에 대한 차이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플러스 유보예요, 마이너스 유보예요? 부채를 과대 계상했으니까 자본은 가소 계상돼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부호로 따지면 플러스 유보다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런데 회사는 2기 때 퇴직금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이 장부에 충분히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지급한 걸로 보면 되죠. 자, 근데 우리 세법의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80원밖에 없으니까 부족한 건 뭘로 줬다? 그렇죠. 똑같아요. 퇴직급여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정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차변에 부채 계정 과목이 있으면 자산으로 생각하고 하면 좀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자산이 100원이에요. 퇴직급여 충당금 자산이 80원이 돼야 돼요. 그럼 자산을 줄여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송금 산이 20원만큼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유보가 추인된 거예요, 이렇게. 40원 중에 20원만큼 추인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송금 산입했는데 진짜 송금이 맞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세무조정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인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하는 거 한번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종합 케이스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 중요하니까 여러 번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주식회사 연습은 7기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1년의 세무조정을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 T계정을 봤더니 이렇게 T계정을 봤더니 여러분 대변의 기초에 9천이 있었대요. 근데 웃긴 거는 이 9천 중에 5,400은 전년도에 인정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한도 초과액으로 인해서 송금 불산이 됐대요. 그러면 자, 요 9천 중에 5,400을 빼면 얼마죠? 3,600만 원만 세법상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단기의 퇴직금은 이사의 결의에 따라 상무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다. 요건가 봐요. 4천만 원은 상무이사한테 준 거래요. 자, 퇴직금 상무이사면 임원인데? 그럼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계산해 봐야 되겠네. 1년간 지급된 총급여 임원 이 상무이사의 급여가 5천이에요. 그럼 혹시 그 임원 퇴직금 한도 어떻게 했었죠? 자, 총급여액에다가 그쵸? 곱하기 직전 1년간 총급여액에다가 10% 곱하기 근속연수 기억나세요 혹시 요거?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에다가 10% 근속연수 그렇죠? 임원 퇴직금 한도 구하는 공식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다시 내려올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1년간 퇴사 직전 1년간 지급된 총 급여가 5천. 여기에 10% 하면 500. 거기에 3년 근무했으면 1,500인데 4천을 줬네. 그쵸? 맞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1,500이잖아요. 한도가 1,500인데 4천을 줬네. 얼마 초과한 거예요? 2,500이 초과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500만 원만큼 한도 초과된 거 송금불산입 상여 처분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직원에 대한 총급여가 5억이고요. 퇴직금 추계액은 2억 2,5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단기에 지급된 급여 중에 송금불산입된 건 없대요. 그럼 요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 5%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추계액의 0% 이렇게 해서 또 추계액 기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퇴직금 전환금이 450이 있었네요.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에다가 불입해 놨나 봐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죠? 예. 처음은 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봤는데 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건지 막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분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나아요. 자, 잘 봐요. 이거 어떤 식으로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건지. 자,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기초에 9천만 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초에. 자, 여기 봐요. 다시. 지금 기초에 이거 다 지울게요. 자, 천천히 해봐요. 자, 지금 기초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9천이 있었던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비교 표로 9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질문 있어요. 9천이 있었는데 지금 5,400만 원은 전년도에 송금불산입된 금액이래요. 그러면 9천 중에 5,400은 인정을 못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9천에서 여러분 계산기 눌러보세요. 5,400 빼면은 세법상에 인정된 퇴직급여 충당금은 얼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9천에서 5,400을 빼면 얼마? 3,600이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와봐요. 자,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4천이 줄었는데 이 4천이 줄어든 내역은 어떤 거라고요, 지금? 상무이사한테 퇴직금 4천만 원 준 거 맞죠,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자, 여기 분계 봐요. 자, 상무이사한테 퇴직금을 줬죠? 자, 얼마? 4천만 원. 그러면 대변했던 퇴직급여 충당금이 줄고 현금이 나갔어요. 맞죠? 이해했죠? 자,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 여러분 이 4천만 원 퇴직금 준 거 다 인정되어 한도 계산해 봐야 돼요. 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한도식이 있었잖아요. 한도식이 뭐예요?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5천만 원에서 몇 퍼센트 곱하고 10% 근속연수 3년 하면 얼마였죠? 아까 1,500만 원이 한도였어요. 근데 지금 4천을 줬으니까 2,500은 퇴직금 한도 초과돼서 지급된 거 맞죠? 그러면 우리 세법 기준에서는 자, 잘 봐요. 퇴직급여 충당금 자, 1,500만 원만 퇴직금을 줬어야 되는 거고 초과된 여기 2,500 초과된 이 2,500은 이익 잉여금을 준 거예요. 즉 사회유출된 거예요. 상여를 준 걸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세무조정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그냥 자산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자산 4천, 퇴직급여 충당금 자산 1,500이니까 자산을 줄여야 되죠. 송금, 산입 2,500, 100만 원 단위입니다. 2,500, 유보 발생. 그런데 송금이에요? 잉여금이 유출된 거예요? 이거 송금이 아니라 잉여금이 나간 거니까 다시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2,500인데 이건 뭐예요? 송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 이익잉여금을 빼간 거죠. 누가? 여기 상무이사였나요? 이 사람이 이 임원이 가져간 거니까 이 임원의 뭘로? 상여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 이해됐죠? 자, 그런데, 자, 회사가 기말에 단기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또 설정했죠. 자, 퇴직금, 자, 설정했어요. 어떻게 설정했어요, 여러분? 자, 보니까, 자, 1억 원을 설정했대요. 자, 얼마를 설정했다? 1억 원을 설정했대요, 회사가. 이해했죠?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분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차변에 퇴직급여 1억,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1억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세법에서는 여러분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세법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한도를 계산해 봐야 돼요. 세법에서. 어떻게 한도 계산하시면 돼요? 자,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금 1억을 계상했는데 맞죠? 자, 급여액 기준은 우리 총급여가 지금 5억이에요. 거기에 5% 하면 2,500이 나와요. 이해했죠? 추계액 기준입니다. 자, 추계액은 지금 아까 추계액이 얼마라고 가정했죠? 2억 2,500이라고 가정했죠? 그럼 요 추계액의 몇 퍼센트? 0%. 근데 퇴직금 전환금이 얼마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퇴직금 전환금이 아까 450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인정해 줄게. 그렇죠? 자, 근데 잘 봐요. 지금 이건 추계액이니까 자,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금의 세법상의 잔액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계를 한번 봐요. 지금 세법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3,600이 있었고요. 얼마가 없어졌죠? 1,500만 원이 없어진 거 맞죠? 그럼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전 잔액은 세법상으로 얼마 있는 거예요? 3,600에서 1,500을 빼면 2,100만 원이 지금 세법상 충당금의 잔액이에요. 설정 전 충당금의 잔액.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그럼 이게 0이고 450에서 2,100을 빼면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면 0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0이에요. 그러면 2,500 급여액 기준으로 지금 여기 잡았지만 추계액 기준은 0이니까 둘 중에 작은 건 0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인정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결론은.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 결론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자, 우리 법인세법상으로는 퇴직급여가 빵원, 퇴직급여 충당금이 빵원이 되는 거 이렇게. 자, 그럼 세무조정 해봐요. 회사는 비용 1억을 기록했지만
세법상 한도는 빵원이니까 송금, 불산입, 1억,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무 추정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로 비교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세무 추정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봤어요. 그럼 우리 다음 교시에서는 이걸 밑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에다가 적용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